자, 어서 얘들아. 공3에 있는 유체의 법칙, 우리 개념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역시나 이 강의의 취지에 맞게 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이제 알려줄 건데, 유체 쪽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거야. 뭐 맨 뒤쪽에서 나오는 문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또는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맨 뒤쪽에서 나오는 문제, 소위 말하는 그 킬러 파트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고전역학 파트 빼고는 킬러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소개를 해줄 거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한테 좀 알짜배기만 이제 알려줄 거거든.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일단 유체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체의 법칙이랑 똑같아. 고체의 법칙은 뭔데요? 우리가 배웠었던 뉴턴의 운동 법칙.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이 F는 ma라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봤었고, 등속도 운동을 할 때도 해석을 해봤었고, 그리고 그 가속도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봤었지. 그냥 말하면 잘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 A랑 B라는 물체가 지면 위에 이렇게 쌓여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 B의 상태는 정진해, A의 상태도 정진해, A와 B를 한 물체로 봤을 때도 정진해. 그래갖고 우리 막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힘을 갖다가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B가 A를 몇으로 받치네, A가 B를 몇으로 누르네, B는 어떻게 되네, 이런 것들 우리 해본 적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유체에서 똑같이 다루는 거야. 근데 유체에서는 그 어떤 물체가 받치는 힘에 대해서 이제 부력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배운다. 그래서 그 부력을 표현하는 방법을 갖다가 굉장히 잘 숙달을 해줘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체가 고체 움직이는 경우 또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가지고 질량비로 찢거나, 오케이? 아니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가지고 전체 질량을 이용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 있었을 거야. 있어야지 정상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지금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있는 유체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나랑 같이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이 1.4 약점 공략 자체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근데 아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냐라는 학생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잘 들어오지 않고 나 고전역학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기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근데 지금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갖고 코가 조금 나오는데 양해 좀 해줘. 그 유체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대충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얘도 똑같아. 그 우리 운동의 법칙 배울 때도 F는 ma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라고 애들이 막 주변에서 막 지랄을 하는데, 나는 안 풀리잖아. 그거 왜 그래?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오케이? 유체의 법칙을 여러분이 마스터를 하려면 운동의 법칙을 갖다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와야 돼. 그래서 내가 킬러가 아니라고 한 거야. 저것만 마스터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지한 물체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나는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 있는지, 에너지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앞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고전종합역학 파트 부분을 듣거나, 아니면 선생님 개념 강좌에 있는 유체 아니면은 그 고전역학 파트를 갖다가 다시 듣거나, 그래갖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오세요. 그래야지 돼. 오케이? 이 영상을 여러분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는 타이밍에는 생각보다 임박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아, 이거 오늘 하고 저거 내일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이거 끝내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몰입을 하기를 바래. 알았죠? 그러면은 나 이제 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 자, 봅시다. 우리 고체가 움직일 때, 즉 물체가 움직일 때는 F는 ma라는 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 그래서 어떤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그 알짜 힘을 갖다가 F라고 할 때, 그 F에 의해서 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A라는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었는데, 유체에서는 힘을 갖다가 적용하기에는 너무 난해하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그 유체라는 녀석 자체가 형태가 굉장히 그 불규칙적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 하나하나 또는 단위 면적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압력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지. 그래서
이 힘이라는 녀석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것으로 보자라고 해가지고 반영하는 개념이 요 압력이라는 녀석. 그쵸? 그래서 A분의 이 면적분의 F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 이제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유체가 발생시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밑에 있는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치? 로라는 밀도를 가진 유체가 H만큼 쌓여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단위 면적이 받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한다 그러면 얘는 자신있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외워서 써야 돼. 개념 이해하고 있다고 수능 시험장에서 그 개념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개념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그냥 외워버려. 압력이 뭐야? 그럼 로즈 H. 압력이 뭐야? A분의 F.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압력은 요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방금 얘기했었던 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설명이 디테일하지 않아요라고 하지 말고 개념 쪽에 가가지고 설명을 다시 듣고 오세요. 오케이? 여기서는 문제풀이에 특화된 내용들을 많이 알려줄 거니까. 자, 그럼 밀도라는 녀석은 역시나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으로 표현을 했고 왜 압력으로 표현했냐라고 묻는다면 형태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기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질량도 마찬가지야. 유체의 질량을 어떻게 젤래라고 한다 그런다면 형태가 불규칙하고 어떻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유체를 갖다가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따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밀도라는 녀석은 여러분이 쉽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알고 있는 녀석이지. 그쵸? 그래서 이 밀도라는 녀석을 나타낼 때는 우리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책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부피라고 되어 있을 건데 부피라고 하지 말고 질량이라고 나타내 주세요. 질량. 그래서 질량으로 나타내 주려면 얘를 그냥 이쪽으로 넘기면 된다. 그래서 이 질량이라는 녀석은 원래 M인데 그 물체의 밀도에다가 그 물체의 부피를 갖다가 곱해주면 질량이 나온다라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의값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유체의 형태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측정이가 되게 애매하잖아. 공기의 무게. 애매하잖아. 안 보이잖아. 형태가 불규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쓴다. 공기에다가 압력을 이렇게 그 힘을 갖다가 가해봤는데 애매하잖아. 그치? 이런 고체들은 힘을 몇을 가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고 질량이 몇이다 이런 걸 규정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유체 즉 공기나 물에다가 힘을 가했다 뭐 어쨌다 그러면 뭔가 애매하잖아 표현하기가. 그래서 얘네를 쓰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제 받아들이겠다 싶으면은 얘네 정도 값들은 충분하게 외워가지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도록 하고 여기서도 역시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솔레이션 정말 중요해. 오케이? 막 이제 복잡한 물체들이 나올 거야. 복잡하다고 하기에도 되게 민망한 거는 뭐 이런 거라도 나올 거라고. 뒤쪽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런 거라도 나올 거라고. 유체에 물체가 달려있고 여기에 실이 매달려가지고 얘를 갖다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공의 질량을 갖다가 나타낼 때는 공의 밀도에다가 공의 부피를 갖다가 곱해줘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근데 유체의 밀도에다가 공의 부피를 곱하고 막 이런 지랄을 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공 거 구하고 싶으면 공 것만 써야 되고 물 거 구하고 싶으면 물 것만 써야 되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부력을 구할 때는 부력의 정의에 맞게 그 값만 써줘야 되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술술 풀려. 알았지?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 봅시다. 얘가 완전한 기초 개념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기초 개념 공략 1번에서 개념 공략 2번으로 넘어가거나 개념 공략 3번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돼.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부력이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어떤 유체에 얼마나 잠겨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요 유체를 갖다가 우리는
밀도가 로 유체인 유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들어있다. 즉 이 물체는 로 오브 물체다. 오케이. 그리고 요 녀석의 부피를 V 오브 물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잠긴 부피를 갖다가 V 잠긴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요 값들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죠? 일단 부력이라는 녀석은 더 그 깊은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엔 꼭 개념 강좌에 가가지고 듣고 오세요. 여기서는 문제풀이에 그 좀 최적화된 거를 갖다가 알려줄 거니까. 어떤 유체라고 했으니까 이 부력이라는 녀석은 F 부력은 어떤 유체라고 했으니까 유체 밀도가 관여하는 힘이야. 뭔 얘기인지 가죠. 그 다음에 얼마나 잠겨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힘이라 그랬으니까 요 잠긴 부피가 관여하는 힘이다.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부력을 갖다가 여러분이 꺼낼 때는 물체가 얼마나 잠겨 있는지와 어떤 종류의 유체에 잠겨 있는지만 따지면 된다.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이 F 부력이라는 녀석은 유체 밀도가 클수록 더 세게 올려 받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뭐냐면 일반적인 물에 이렇게 우리가 동동 뜨려고 할 때랑 바닷물에 동동 뜨려고 할 때랑을 비교해 보면 바닷물에 뜰 때가 더 잘 떠진다라는 거를 갖다가 책에서 배웠을 거야. 여러분이 몸에서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면 잘 느낌이 오지 않거든. 근데 조금 이제 그 신경 써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동동 떠보면은 진짜 좀 잘 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경험적이 아니라고 해도 뭐 우리가 책에서 배우거나 어렸을 때부터 상식적으로 이제 배워왔을 거야. 그거 그냥 공식으로 나타낸 거야. 알았죠? 그래서 부력은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커지는 힘이고 잠긴 부피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쳐주는 힘이야. 그래서 이것도 조금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수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치님이 자꾸 숨 마셔서 죽을 것 같은데 머리 자꾸 담그라 그래. 그거는 왜 그래? 죽어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머리를 담궈야 떠. 근데 머리를 담글 때 어떻게 뜨라는 얘기야? 코를 쳐박고 담그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는 옆으로 꺼내고 담그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잘 떠. 배영도 살아보겠다고 고개를 자꾸 들면은 어떻게 되니? 가라앉아. 근데 머리를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지그시 담가주잖아. 여기가 수면이라 그러면은 여기 코 윗 아랫부분 이쪽은 잠기고 여기는 이렇게 떠. 그 왜 그래? 부력이 커져서 그래.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리고 더 간단한 건 이런 것도 있지. 유체가 있고 위에다가 탁구공 띄워. 이만큼 잠기죠? 근데 탁구공을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눌러. 꾹 눌러. 그러면 이 탁구공이 어떻게 돼? 손을 딱 놓으면 확 튀어오르지. 왜 그럴까? 왜 위에 있을 땐 안 튀어오르고 잠겨 있을 땐 튀어오를까? 더 많이 요만큼 잠겼을 때보다 요만큼 잠겼더니 부력이 더 커져서 그래.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겠으면은 외우라고. 오케이? 잠긴 부피가 커질수록 부력이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녀석인데 요 쥐도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갖다가 궁금하면은 개념 강좌를 보세요. 그래서 부력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럼 로지 V. 로는 뭔데? 유체의 밀도. V는 뭔데? 잠긴 물체의 부피. 이런 식으로 팍팍 나와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부력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팍팍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부력에서는 또 중요한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지. 그 2가지도 우리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중요한 거 이건 개념 강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 밑에 쪽에 보면은 유형 공략 팁에 보면은 물체의 잠긴 부피 대 물체 전체의 부피가 물체의 밀도와 유체의 밀도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만 보면 더럽게 헷갈리는데 요렇게 보면 생각보다 좀 할만하거든. 요거 보세요. 유체의 밀도가 물이래. 얘가 1이래. 오케이? 여기에다가 밀도가 0.5인 물체의 밀도가 0.5인 물체를 갖다가 넣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야. 얘는 얼만큼 잠긴다라는 얘기야? 절반만큼 잠긴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절반만큼 잠긴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공식을 한번 보면은 물체 밀도 0.5 대 유체 밀도 1은 물체 잠긴 부피 대 물체 전체 부피, 즉 1대 2가 된다라는 얘기는 절반만큼 잠긴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물체 밀도가 0.9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물체는 얼마나 잠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일단은 상식적으로 이거 보고 아 잠깐만 10% 잠기나 90% 잠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밀도가 1인 유체에 밀도가 0.5인 물체랑 0.9인 물체를 넣을 거야. 밀도가 0.9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0.9만큼 나간다라는 얘기고, 밀도가 0.5라는 건 무슨 뜻이니?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0.5만큼 나간다라는 얘기는 누가 더 무겁다라는 얘기야. 0.9짜리가 더 무겁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될까? 얘가 더 많이 잠겨.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0.9짜리를 넣어주면은 0.5짜리보다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잠기게 되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즉 90%가 잠기게 된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역으로 써먹을 줄도 알아야 돼. 어떤 그 유체의 밀도 몰라. 그리고 어떤 물체의 밀도도 몰라. 근데 이 물체를 갖다가 넣었더니 여기 잠긴 부피가 0.7 부피였대. 여기 전체 부피가 V인데 잠긴 부피가 0.7 부피였대. 뭘 의미하니? 물체의 밀도가 0.7로임을 의미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즉 유체의 밀도가 0.5였다면 물체의 밀도는 0.35겠구나. 이런 것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야매틱한데 이거 말고 좀 나는 정통으로 풀어야겠다 그러는데 정통으로 푼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이래서 이렇다를 이러면 이렇다라고 그냥 설명을 한 거야. 이거를 갖다가 제거를 한 거라고. 왜냐면은 얘 나중에 그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유도하려면 시간 아까워 죽겠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완벽하게 검증된 거니까 얘니까 얘다라고 나온 결과를 갖다가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외우라는 말은 뭐냐면은 많이 숙달을 하라라는 얘기야.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좀 적용을 해보세요. 뒤쪽에 있는 83쪽에 있는 4번에 보면 그 곰탱이 나와 있는 문제 있을 거야. 여기 그림이 있나? 곰탱이 나와 있는 문제. 곰탱이. 난 이 문제가 제일 좋더라. 곰탱이 나와 있는 문제. 이 곰탱이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수면 위 얼음의 부피가 V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그리고 얼음의 밀도가 0.9로고 물의 밀도가 로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 얼음은 90%가 잠겨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빙산의 일각이지. 그쵸? 그리고 나와 있는 부피가 V라고 했고 여기 잠겨있는 부피가 90% 잠겨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피는 10%만큼만 나와 있을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즉 잠겨있는 부피는 9V겠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얼음 전체의 부피가 10V겠구나라는 것도 그냥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거 계산하고 있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꿀팁이지 문제 풀 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출문제로는 저런 녀석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제 많이 사용하도록 할게. 개념 강좌에서도 내가 좀 많이 사용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숙달을 하도록 하세요. 알았지? 그래서 부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이 부력 파트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다 그랬지. 얘도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요거 있잖아, 요거. 여기에 수조의 밑면적이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 게 맞나? 대충 보세요. 자, 수조가 있고 요 수조의 밑면적이 A라고 한번 해보고 요 물이 쌓여있는 높이가 large H라고 한번 해봤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 부피가 V인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 그랬더니 이 물체가 들어가 갖고
5V만큼 이렇게 잠기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유체의 밀도랑 물체의 밀도의 비가 2대 1이구나 라는 건 쉽게 알아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물에 얼마나 넘칠까라는 것도 이제 물어보거든. 얼마나 넘칠까? 오케이? 얼마나 넘칠까? 근데 이 얼마나 이 수위가 올라갔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물이 차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부피를 물체가 차지했구나. 무슨 얘기인지 얘가? 그러면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갔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으면 돼. 뭔 얘기인지 얘가니? 즉, 요 높이는 즉 이 불어난 물의 부피는 요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거 핑크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 요 불어난 물의 부피는 사실은 뭐였다? 여기를 채우고 있었던 물의 부피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즉 얘는 요 물체가 잠긴 부피 그리고 여기를 채우고 있는 건 유체니까 유체. 오케이? 그리고 그 유체의 질량에다가 얼마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즉 요만큼이 뭐다라는 얘기야?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물이 받는 중력이야. 요게. 그 물의 무게라는 뜻이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걔가 사실은 뭐다? 얘 지금 많이 봤지? 뭐야? 여기 잠긴 부피로 넣어야지. 잠긴 부피. 얘가 사실 뭐야? 부력이야, 부력.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럼 그 부력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면적으로 나눈 만큼 수위가 올라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건 이해가 갔으면은 이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좀 많이 풀어봐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20짜리 부피를 가진 그 물체를 갖다가 물에다 넣었는데 10만큼 잠겼대. 근데 면적이 10이었대. 그럼 얼만큼 수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야? 1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10만큼 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을 물체가 차지했으니까 물이 10만큼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만큼 물이 넘쳤을 거 아니야. 그걸 면적으로 나누면은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요 H는 뭐라고? 요 잠긴 부피 0.5V를 여기 있는 A로 나눈 거라고. 오케이? 그만큼 수위가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요것도 뭐 되게 당연한 이거 거의 바보 테스트거든. 완전 바보 테스트인데 자 우리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자 보세요. 여기 수조를 놓고 여기에다가 저울을 둘 거야. 저울 뿅. 얘도 개념 수업 때 했던 건데 얘도 뿅. 여기다가 물 채울 거야. 여기에다가 뭐 채울까? 흙 채울 거야. 뭐 같은 양이라 그러면 말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울에 5kg 찍혔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공을 갖다가 넣을 거야. 공을. 그랬더니 공이 이렇게 떴대. 착착착착착착착 공. 떴대. 이 공의 질량은 1kg이었대. 오케이? 그리고 흙에다가도 공을 갖다가 하나를 올려놨대. 이거 1kg이었대. 자, 한번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 저울에 몇 킬로그램 찍힐까? 이거 되게 간단한 거지. 6kg 찍혀. 왜? 흙 위에다가 1kg 올려놨으면 6kg 당연히 찍히죠. 당연한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잖아. 되게 애매하게 대답한다. 이건 몇 킬로그램 찍힐 것 같아. 그러면은 6kg이요. 그래. 가지고 왜 그럼? 아니 똑같잖아요. 이러는데 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갑자기 헷갈려해. 아니 기다려봐. 너네 이름 뭐 철수라 그러면 철수야 이거 봐봐. 얘는 흙 위에 그냥 올려놓은 건데 얘는 물에 좀 잠겼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뭔가 부력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흙보다 더 가볍게 찍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는데 시간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공 올려놨으면 그냥 여기에 6kg 찍히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 압력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압력이 얼만큼 증가했을까? 공 넣은 만큼. 그쵸? 공이 받는 중력 10N. 그리고 이
수조의 밑면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 그러면은 A분의 10N만큼 압력이 증가했겠지. 이게 힘이고 이게 면적이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만큼 압력이 증가했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즉, 요 수조 밑바닥이 받는 압력은 어디나 균등하게 어떻게 됐을 거라는 얘기야? A분의 10만큼 증가했을 거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거는 이제 파스칼의 법칙이 조금 섞여 있어야 되는 건데, 요 공의 아예 아랫부분이 압력을 세게 받을까? 요 옆에 부분이 압력을, 여기 범람했다고 쳐보자. 요 옆에 부분이 압력을 더 세게 받을까? 아니면 같을까? 같아. 왜? 모든 압력은 어때? 동일한 크기로 전달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디 밑에 있다고 더 강하게 받고 그러지 않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상하게 너네 그런 거야. 이거 봐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위에 이렇게 떠 있어. 생선들이 요 밑에는 지나가지 않아. 왜 안 지나갈까? 배가 누르고 있으니까 생선들이 여기를 지나가려면 막 압박을 받으면서 지나가야 돼. 이상하지? 오케이? 여러분 그런 거 느껴?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비행기가 떠 있거나 할 때, 아니면 위에 이제 나무가 있거나 뭐가 떠 있거나, 아무튼 이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떠 있을 때 그 밑에서 더 강한 압력을 느끼거나 그러니? 그렇지 않지. 왜? 어디서나 다 같은 압력을 느껴. 왜? 압력은 다 동일하게 전달이 되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요 공을 넣었기 때문에 증가한 힘을 면적으로 나눈 만큼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요것도 내가 개념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1.4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얘도 문제 풀 때 써먹으면 굉장히 편리해. 내가 뒤쪽에서 문제 풀면서 이제 써먹을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만큼 증가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공이 받는 부력이 그 부력을 면적으로 나눈 만큼이 증가한 압력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압력만큼 여기 저울에 더 이제 측정이 될 거야. 그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만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알겠지. 오케이?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문제 풀 때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개념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 풀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옆에 있는 베르누이랑 파스칼 쪽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우리 물체, 즉 고체도 마찬가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정지한 물체가 있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법칙을 다르게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일관된 법칙을 갖다가 적용을 했었지.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유체는 더 간단한 게 뭐냐면은, 정지해 있을 때는 법칙 2개 쓸 수 있어. 뭐뭐 쓸 수 있는데, 아르키메데스의 법칙, 즉 부력의 원리. 두 번째로는 파스칼의 법칙 쓸 수 있어 라고 그냥 결정을 해놓으면 돼. 문제를 딱 봤는데 정지해 있어. 그러면은 부력 아니면 파스칼이야. 둘 중 하나야 무조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유체가 움직이고 있어. 그럼 100% 베르누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베르누이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선생님 그럼 정지해 있는 물체에서는 베르누이가 적용이 안 되나요? 적용이 되는데 그냥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나눠가지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나눠가지고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해. 베르누이에서 속도항을 갖다가 0을 넣어주면 발생하는 게 파스칼 법칙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도 아니야, 적당히 하다 보면은 그 V에다가 0 넣어주면 파스칼 법칙이랑 똑같이 생겨져 있어. 오케이? 근데 그냥 우리 분리해가지고 사용하자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법을 갖다가 쓰세요. 선생님 요 유체역학도 대학에서 한 4년 5년 동안 했어. 공대라 가지고 맨날 이런 것만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법이 되게 정통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문제 풀기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믿고 따라오면 돼. 자, 봅시다. 베르누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정한 컨셉이 뭐냐면, 유체도 결국엔 그 쬐끄만 고체 분자들이 이루고 있는 형태니까 얘도 뭐가 될 것이다. 고체에 적용되는 룰들이 모두 적용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사용을 할 것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할 것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녀석을 갖다가 유체가 이제 가지고 있을 건데 우리는 이 유체를 갖다가 베르누이 법칙을 정의를 할 때 무슨 유체라고 가정을 하자? 이상유체라고 가정을 하자. 왜냐면은 우리 그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갖다가 활용을 할 때도 이제 많이 썼던 게 마찰은 없다고 가정하자. 공기 저항은 없다고 가정하자. 가장 이상적인 상황임을 가정하자. 그럼 너네가 속으로 말도 안 돼 씨 이러는데 그냥 결국에 문제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지.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유체는 다 이상유체야. 문제 풀 때. 뭔 얘기인지 해가죠. 그래서 이상유체야. 마찰에 의한 열 손실이 없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을까?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어. 에너지가 보존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베르누이 법칙은 결국엔 뭐냐면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뭔데?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근데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그 베르누이 법칙에서는 유체는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갖고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도 에너지를 갖는다. 즉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갖는다. 근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 유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지 않을 거야. 2분의 1 로 v 제곱이라고 쓸 거야. 여기 있는 v는 무슨 v야? 속도의 v야. 볼륨의 v가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mgh지만 우리 유체니까 로gh를 쓸 것이다. 오케이? 이게 유체의 운동 에너지고 이게 유체의 포텐셜 에너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에너지를 압력으로 방출한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어떻게 말하면 사실인데 어떻게 말하면 이거보다 더 복잡하겠지.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P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그 베르누이 법칙이야. 오케이? 선생님 아까 전에 뭐 외력이 작용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막 그 얘기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는데 얘가 외부 압력이라 그랬었지. 이거 봐봐. 100이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20이 들어와. 그럼 이제 몇이 보존되는 거야? 120이 보존되는 거야. 지금 이걸 식으로 쓴 거야. 100이 있었는데 20이 더 들어왔다고? 그럼 120이 보존이 되겠네라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베르누이의 법칙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 유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높이를 갖다가 판단하는 건 눈으로 보고 그냥 해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v 값이야. 여기 있는 이 속도라는 녀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속도의 b는 유체의 속도의 b는 오로지 누가 결정하니? 단면적이 결정해. 단면적이. 이게 바로 연속방정식이었었죠. 그래서 여기가 A1이라 그러고 얘가 A2라 그러고 여기를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가 V1이라 그러고 여기를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가 V2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보다 여기는 더 빠를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해봐서 알 거야. 뭐 호수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호수를 찌부러뜨려 보던가 침을 퇴뱉고 싶은데 이빨 사이로 찍 뱉어 보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봤을 거야. 그치? 근데 어떤 법칙이 있냐? 시간당 지나가는 유체의 부피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여기 있는 V는 속도의 V야.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유체의 부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얘기였었는데 그 유도하는 과정이 궁금한 친구들은 개념 강좌로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냥 무슨 얘기야? 시간당 지나가는 유체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다. 100을 뱉었으면 100이 나갈 수밖에 없다. 100을 뱉었는데 80이 나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체 속도의 b, 얘와 얘의 b는 무조건 단면적이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문제를 조금 쪼잔하게 내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어. 여기랑 여기랑 단면적이 2대1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속도의 b가 1대2가 나올 거거든?
요거에 의해서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어. 여기랑 여기에 반지름의 비를 갖다가 2대1로 준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그러면은 수능 때 떨리는 그 마음이 있어. 막 아우 씨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2대1, 1대2, 속도의 비 1대2, 완벽해 막 이렇게 하는데 반지름을 갖다가 줬잖아. 반지름이 2대1이라 그랬잖아. 그럼 단면적은 4대1이 나올 거 아니야. 속도의 비가 1대4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이거 여러분 매기기 정말 좋은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매기기 정말 좋은 거야.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매길 것 같은데 선생님 평가원이 가오가 있지 그런 걸 낼까요? 그런 걸 내. 오케이? 왜? 너네는 유체의 마지막 희생양이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너네 배우고 유체 없어져.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이거 가르쳐줘가지고 매긴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안 내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좀 내가 지금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문제를 좀 잘 읽으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상한 실수하지 말으라고. 이런 식으로 내면은 정말 많이들 낚일 수도 있어. 문제를 거의 그냥 매크로화 해가지고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크로화 해가지고 푸는 게 맞는데 너무 이제 보이는 숫자대로 다다다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반지름으로 줬는지 단면적으로 줬는지를 갖다가 지대로 체크를 안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 회로에다가 내가 입력을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야지 나는. 뭔 얘기인지 가져. 자 그래서 연속 방정식이랑 베르누이 법칙 좀 섞어가지고 여러분이 써줄 수 있으면 될 거고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 압력 전달의 원리, 즉 파스칼의 원리라는 녀석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녀석이지. 파스칼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는 눈만 있으면은 정말 쉽게 나타낼 수가 있고 빨리빨리 풀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정확하게 한 번에 완벽하게 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오케이? 빨리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은 파스칼의 원리에서는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는 여기에서는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뒤쪽에서 그림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뭔 얘기인지 가죠? 파스칼의 원리는 쉽게 말하면 이거다. 뭐냐면 압력이 전달될 때는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압력이 전달이 된다. 오케이? 근데 같은 수위에서는 압력이 이제 전달이 당연히 되기는 되겠지만 이제 쌓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파스칼의 원리에서의 그 특징이거든. 그것도 내가 뒤쪽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 압력이 생성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압력 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것 같아. 압력 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우리 물리 원에서는 이제 들어줄 수가 있는 건데 유체 기둥이 쌓여 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나타냈던 거, 그렇죠? 유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중력과 속도, 유체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기둥의 높이, 로즈 H, 오케이? 이게 유체 기둥의 힘, 그죠? 그리고 상부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그 힘을 갖다가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 그죠? 사실 얘가 얘야, 그죠? 유체가 받는 중력을 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 유도해본 사람은 알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 생성되는 세 번째는 속도차나 높이차에 의한 것. 높이차는 결국엔 요 얘기가 될 것이고 속도차에 의한 것은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에너지 차이죠. 베르누이의 법칙.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글로 보면 오히려 더 어렵다. 이걸 한번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훨씬 더 쉬워. 그래가지고 내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줘 볼 거야. 뒤쪽에서. 뭔 얘기인지 가죠. 칠판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어가도록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그냥 쭉 보면 돼. 오케이, 뒤쪽으로 와봅시다. 75쪽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을 건데 그림 가지고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고. 자, 유체는 좀 반사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림을 딱 보고 정지해 있네. 부력을 쓰거나 파스칼을 써야겠네. 얘는 부력이겠네. 그쵸? 뭐 사실 파스칼도 그냥 부력이고 부력이 파스칼이고 다 같은 얘기긴 한데 굳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줬지만 더 빨리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오케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예 매크로화 해가지고 전자회로를 갖다가 탁 넣어 놓으면은 엄청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물체를 보고 정지해 있구나. 유체 정지해 있구나. 부력을 활용해 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고 부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빠르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식을 세워 버려도 돼. 예를 들자면 중력 받겠네. 물체의 질량
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은 얘가 중력이겠네. 그게 아랫방향으로 받는 힘이고 또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가 있는지 봤더니 장력이 있네. 장력 더해주고 얘가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부력을 또 구해주면 되겠죠. 로 유체 G V 잠긴인데 잠긴 부피가 곧 물체의 부피니까 V 물체. 이런 식으로 식을 갖다가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 상태가 구평 전에는 나와줘야 돼. 근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한글식 세우고 문자식 세우고 변형식 세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한번 해보면 돼. 연습 한번 시켜줘 볼게. 일단 이 물체에 대해서 우리 운동의 법칙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정지해 있으니까 여기 얘만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줘야지. 그죠?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아래쪽 방향의 힘을 갖다가 모두 구해서 더해주고 얘한테 작용하는 위쪽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둘이 같다, 즉 평행 상태다라고 나타내줄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 실은 당기기만 해. 장력. 아직도 이러는 사람 없지? 선생님,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하면 공이 실을 당기고 실도 공을 당기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장력은 실이 공을 당기는 힘을 갖다가 작용을 한 거니까 이제 공이 실을 당기는 힘을 갖다가 빼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우, 진짜 뭐 어떻게 손가락 욕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아이솔레이션은 뭐야? 뭐뭐에 관한 요 목적어에 관한 것만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실이 공을 당기는 힘,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 물이 공을 받치는 힘만 나타내 주면 되지. 공이 실을, 공이 지구를, 공이 물을 이런 건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공에 대한 식만 우리는 나타내 본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지구가 공을 당기네, 줄이 공을 당기네,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총합. 오케이?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총합. 물이 공을 받치네. 부력이라고 나타내죠. 얘가 바로 뭐야? 한글식이다 라고 나타내주면 되겠네. 더 있니? 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식으로 나타내줄 줄 알면 되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문자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는 거야.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였지. 장력은 오케이. 그리고 부력은 어떻게 나타내 주는 거였어?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유체의 부피에 얘는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G 그리고 V의 잠긴 부피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요대로 문제가 풀리면 요대로 풀면 되는데 보통 이대로 풀리게 놔두지 않아. 왜? 애지간하면 이 부력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킬러 파트에 내주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거나 실수를 하게끔 만들어. 즉, 이 변형식까지 좀 필요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 mg를 여러분이 변형할 줄 알면 돼. 어떻게 변형할 줄 알면 돼? 질량을 밀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내 줄 줄 알면 돼. 얘가 바로 뭐야? 질량 오브 물체. 장력은 뭐 변환될 일이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장력을 갖다가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뒤쪽에 가면서 이제 같이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부력 그대로니까. 그쵸? 그래서 한글식으로 나타내보고 문자식으로 나타내보고 변형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갖다가 점점 빨라져서 문제를 보자마자 변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지. 그러면서 뭐가 없어야 돼? 실수가 없어야 돼. 보통 문제 푸는 학생들 보면 아 맞다 선생님 장력 빼먹었어요. 아 맞다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아 맞다 선생님 뭐 공이 실을 당기는 힘까지 넣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없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이야. 알았죠? 그때까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많으니까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하라. 그리고 한글식 세우라, 문자식 세우라, 변형식 세우라. 아이솔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 거는 유체에서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역학에서 잘 된 다음 넘어왔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즉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역학이 잘 돼야 유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요 얘기야. 아이솔레이션이 너무너무 잘 돼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요런 것도 여러분이 좀 나타내 줘야 되는데 뒤쪽에 문제가 있나?
그 79쪽에 있는 2번 문제를 보면은 이 꽃가루 알러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 왜 이러는 거야, 체질이. 이상하네. 치킨을 끊으니까 체질이 바뀌었나? 그런 경우도 있던데. 치킨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 기름에 대한 알러지가 막 생겼었는데 치킨을 끊으니까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생기네.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먹어줘야 되나? 자, 요거 봅시다. 요런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또 뭐 할 줄 알아야 돼? 아이솔레이션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불용 문제구나, 정제인네라는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A에 대해서 식 세울 줄 알아야 돼. A는 바로 가볼게요.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위쪽으로 받는 힘이 있네. 부력이겠네. 그쵸? 그러면은 law of 유체 G 잠긴 부피가 2분의 V라고 되어 있을게요. 그쵸? 2분의 V. 부력이다. 바로 이렇게 나타내 줄 줄 알면 되고,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여러분이 좀 나타내 줄 줄 알면 돼. 바로 갑시다. 중력이죠? 질량 M이라 그랬죠? mg. 아래에 줄 달려 있죠? 장력. 이게 어떻다? 둘이 같다. 또 있니? 없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줄 알면 되고, B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식을 갖다가 나타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B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 위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모조리 한번 나타내 볼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아래로 작용하는 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아래로 가봅시다. 아래로. 일단 그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죠. 4mg. 또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니? 없는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위쪽 방향으로 일단 부력 있어. 그쵸? 로 유체 G 잠긴 부피 V. 그죠? 오케이? 부력.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 장력이 땡기네요. 얘랑 같은 T. 그죠? 그리고 밑바닥면이 B를 갖다가 받쳐주네요. 여기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ormal force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오케이? 그래서 얘랑 같고 얘네 셋 더한 거랑 얘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풀어내는 게 바로 이 부력 문제에서 그나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 또는 여기에서 물이 얼마나 넘칠까, 수위가 얼마나 올라갔니, 바닥면이 받는 압력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하드한 문제인데, 이런 거 좀 개념이 정확하고 타이트하게 잡혀있다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킬러가 아니라고.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으면 돼. 고전역학은 내가 충분한 연습만 되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은 당일날 컨디션도 좀 중요해. 근데 여기 있는 유체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컨디션 상관없이 다 맞출 수 있어. 얘는 막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거든. 오케이? 철저하게 반복되는 훈련으로 매크로화되어 있으면 얘는 좀 쉽게 이제 여러분이 풀어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식 세우는 것 좀 연습 많이 해보고, 나처럼 처음부터 한글식 그 변형식, 그 문자식 이런 거 다 제끼고 변형식부터 가지 말고 한글식 세우고 변형식으로 바뀌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하면서 점점 그 과정을 빠르게 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하던 얘기 좀 하고 옵시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식까지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고,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저렇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저울이 들어간다든가, 그쵸? 저울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그릇이 충분히 이렇게 높지 않았던 거야. 즉 어느 정도의 높이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있다가 물이 얼마나 범람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한테도 물어볼 수가 있어. 얼마나 범람했겠니? 원래 이 물이 가만히 있다가 요 유체가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요 물체의 부피만큼을 차지하고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겠지. 뭔 얘기인지 가니? 그만큼이 범람을 했겠구나. 그걸 면적으로 나눠준 만큼 수위가 올라갔겠구나. 이런 거 여러분이 판단해 줄 줄 알면 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밑에 있는 저울에 찍히는 눈금은 사실은 뭐가 찍히게 되어 있는 거야? 너네 잘 생각해봐. 요거 좀 봐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저울이 있어, 물이 있어, 그 수저가 있어, 물이 있어, 밑에 저울이 있어, 저울에다가 측정을 했어, 20kg이 찍혔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공을 갖다가 담궜어. 그랬더니 절반 정도 잠겼어. 요 새끼 질량이 10kg짜리였었대. 여기 있는 저울에 몇 킬로그램이 찍힐까? 30kg이 찍혀요. 이거 지금 뭐 물어본 거냐면 이거 물어본 거거든. 자, 수저가 있어. 그 위에다가 공을 올릴게. 몇 킬로 찍히게 이거랑 똑같거든. 30이지 당연히.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근데 너네 얘랑 얘 사이에다가 실을 매달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실을 매달 거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얘를 갖다가 잡아 당길 거야.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잠기게 만들 거야. 저딴 식으로.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실을 매달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이 부력이 위로 이렇게 당기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이거랑 똑같다. 너네 몸무게 잴 때 일단 너네가 체중계 위에 이렇게 올라가. 몸무게를 봤더니 이렇게 80kg이 찍혔어. 나 80 나가네. 잠깐만. 내 목이랑 그 몸이랑 머리랑 연결되어 있는 이 목이 받쳐주는 힘 같은 게 고려가 된 건가? 이런 거 생각 안 하지. 그냥 뭐야? 이 덩어리를 갖다가 질량을 잰 거야. 뭔 얘기인지 해가죠. 얘 덩어리를 잰 거라고. 얘 덩어리를 잰 거라고. 그러면은 현실성을 반영해봤자 여기 있는 저울에는 얼만큼의 질량만 증가가 될까? 실의 질량만큼만 증가가 될 거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니? 그냥 덩어리로 볼 줄 알아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고. 오케이? 얘나 요 사이에다가 실 연결 하나 얼만큼 내가 더 느낄 거야 하중을. 실 하나 질량만큼 더 느낄 거야. 문제에서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 그러면 질량이 어때?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돼. 보세요. 여기 있는 저울에 찍히는 눈금은 요걸걸? 물의 질량 더하기 공의 질량. 반대로 썼다. 위첨자 아래첨자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의 질량과 공의 질량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얘를 갖다가 조금 더 헤비하게 더 물리스럽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물이 받는 중력과 공이 받는 중력을 저울이 측정해서 중력 가속도로 나눴을 거야. 걔가 질량으로 찍힌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물이 주는 압력과 공이 주는 압력이 밑에 하부에 전달이 되고 그 압력에다가 요 하부의 면적을 곱한 만큼의 힘이 저울에 전달이 돼서 그 저울이 힘을 측정한 거야. 그 힘을 중력 가속도로 나눠서 질량으로 측정을 하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니? 즉 여기 있는 물과 공이 만들어낸 압력의 면적을 곱하면 저울의 눈금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걸 내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공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 곱해주고 다 문자로 할걸. M공 M물 중력 가속도 곱해준 게 저울에 찍히고 걔를 G로 나눈 게 저울에 찍히는 질량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얘가 결국엔 뭐냐면 물이 만들어낸 압력과 공이 만들어낸 압력의 합이 여기에 전달돼서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값이랑 같게 될 거라고. 그게 바로 힘이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럼 가봅시다. 아까 전에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밑에서 압력을 더 많이 받니? 여기 밑에서 압력을 더 많이 받니? 라고 했더니 공 밑에서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냐면 파스칼의 원리에 의하면은 압력은 어차피 다 동일하게 전달이 된다고. 여기에 전달된 압력이나 공을 거쳐가지고 전달된 압력이나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전달된 압력이나 어떻다고 다 값이 같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즉 그러면 여기 있는 공 위에 있는 압력을 갖다가 여기 유체가 쌓여있는 높이, 여기 공이 쌓여있는 높이, 여기에 유체가 쌓여있는 높이 이렇게 복잡하게 갈 게 아니라 유체가 쌓여있는 높이 이렇게 한 방에 쉽게 가도 된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니? 즉 여기에 수위가 라지 H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결국엔 뭐랑 같을 거라면은 로 유체 물 G 물이 쌓여있는 높이 이만큼이
공과 물이 만들어낸 압력이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압력의 총합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잰 압력이나 여기 압력을 다 더한 값이나 어때? 항상 같을 거라고. 파스칼의 원리의 취지야 이게. 측정해보면 실제로 같게 나오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잡한 여기를 선택하지 말고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라. 물만 쌓여 있는 부분에. 왜? 어디든 압력은 똑같을 거니까. 균일하게 전달이 될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거든. 그 압력에다가 저 수조의 밑면적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걔가 뭐로 전환이 된다? 압력이 힘으로 전환이 된다. 걔가 공과 물이 만들어낸 중력과 같은 값일 것이다. 오케이? 요것도 문제 풀 때 굉장히 알고 있으면 좋은 스킬이니까 뒤쪽에서 내가 사용을 하도록 할게. 오케이? 사용하는 거 보면 아 저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아까 전에 그 내용이랑 이어가지고 요걸로 이해해주면 되고 이해가 됐고 조금 아직까지도 아리송할 거야.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문제 풀면서 더 많이 이해해보면 돼. 오케이? 옆에 있는 그림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유체는 반사적으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야. 얘도 보면은 문제를 일단 잘 읽어야 돼. 뭐 글은 없지만 문제에 보면 이런 문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F1, F2로 이렇게 했더니 유체가 조금 움직이다가 천천히 정지하였다. 정지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정지한 상태구나. 두 개 쓸 수 있겠네. 부력 아니면 파스칼 쓸 수 있겠네. 보통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파스칼이거든. 그쵸? U자관 아니면 뭐 막 병신같이 생긴 관이 이렇게 있어도 이런 관이 있어도 어때? 파스칼. 오케이? 뭔가 압력이 전달될 것 같이 생겼으면 다 파스칼. 부력에서도 파스칼 쓰는데 그냥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파스칼. 유체가 어떤 관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파스칼. 근데 이 관을 따라가지고 유체가 움직인다? 베르누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관에 유체가 들어가 있는데 정지해 있다? 파스칼. 오케이? 움직인다? 베르누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둘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나오면 움직이는 부분은 베르누이, 안 움직이는 부분은 파스칼 써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되게 간단해. 이따가 요 다음 그림 보면 더 이해 많이 될 거야. 같이 가봅시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파스칼에서는 거의 매크로화 하세요. 일단 파악을 해주시고 얘가 제일 중요해. 평형점 잡기. 평형점부터 잡아주는 거야. 이 컨셉은 뭐냐면 개념 때도 설명했었는데 유체 한 분자만 분석하는 거야. 싹 얘만 분석을 해볼 거야.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유체가 뭐에 있다라는 얘기니? 유체 분자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양옆에서 누르는 압력이 같고 위아래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도 같고 사방팔방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들이 싹 다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분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정지해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양옆에서 누르고 이런 힘들은 당연히 알겠고요. 우리 그냥 가장 간단하게 최적화해가지고 뭐만 알아볼 거냐면요. 이 평점에 대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랑 아래에서 올려 치는 힘을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힘 말고 압력을 갖다가 비교를 해볼 거야. 그 압력만 할 줄 알면 돼. 가봅시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은 압력을 발생시키는 요소를 갖다가 모조리 다 반영을 해주면 돼. 일단 위에 쌓여있는 유체 기둥. 여기를 평형점으로 하라고 내가 세팅을 해놨죠. 미안해. 찍어 누르는 힘, 올려 치는 힘 같이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아래로 누르는 힘부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아까 전에 압력을 발생시키는 요소 첫 번째, 쌓여있는 유체의 높이. 오케이? 누가 쌓여있니? 로 유체가 쌓여있죠. 로 유체 G H만큼 쌓여있죠. 이거 반영해주면 돼.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처럼 그렇게 팍팍 나오나요? 많이 연습을 해야지. 오케이? 유체의 압력이다 그러면 로즈 H 바로 탁 나와줘야 돼.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에 의한 압력이다 그러면은 힘을 면적으로 나눠야겠다. 이게 바로 나와줘야 돼. 바로 반영해볼까? F2를 A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 또 있니? 애지간하면 있거든. 얘거든. 대기압. 걔까지 반영을 해주면 돼. 대기압은 거의 일정하다. 대기압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에 반영된 대기압이나 얘에 반영된 대기압이나 어때? 같기 때문에
거의 상쇄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실수로 반영을 안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상쇄되니까. 근데 넣어주는 게 정석이지. 이해는 하고 있으라고. 또 있니? 없죠. 압력을 반영시키는 세 번째 요소가 있었는데 뭐였었어? 높이차에 의한 거 반영했죠. 그리고 속도차에 의한 건데 얘네 둘이 지금 안 움직이죠. 위에 움직이는 유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 안 해줘도 되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식으로 세워줄 줄 알면 돼. 그 다음 밑에서 올려 치는 압력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일단 대기압 넣어줍시다. 대기압 위로 올려 치는 압력 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체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로 압력이 전달될 때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쌓였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털리거든. 그러면 여기 라지 H라고 해보면 라지 H 로 유체 G 라지 H만큼 증가했다가 일정했다가 로 유체 G 라지 H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뭐야? 그냥 또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영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0 플러스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발생하고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그게 뭐라고?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압력 전달의 법칙. 오케이? F1이라는 힘을 A2로 해줍시다.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대기압은 왜 면적으로 안 나누나요? 대기압 자체가 힘이 아니야. 얘 압력이야, 압력.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돼. 오케이? 이미 면적으로 나눠져 있어.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 그게 뭐니까? 평형 상태니까 라고 식을 세워주는 게 파스칼의 법칙이야.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차근히 풀어주면 되는 게 이 파스칼의 법칙이다. 되게 대표적인 유형들이 파스칼의 법칙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개념서에 있었나? 아, 있네요. 89쪽에 있는 7번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차근히 해보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평형점부터 잡아야 돼. 선생님 평형점은 어디를 잡는 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좋은 건 솔까 아무데나 잡아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점을 갖다가 평형점으로 잡아주면 굉장히 편해. 후보지가 어디냐면은 여기라든가. 왜? 유체가 쌓여있는 높이가 없으니까 걔를 0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가죠. 또는 여기라든가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값이니까. 또는 여기라든가. 여기는 왜요? 얘의 유체가 쌓인 높이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의 유체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압력이 털린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걸 거니까. 뭔 얘기인지 가죠. 즉 평형점은 아무데나 잡아도 좋다. 하지만 어디를 잡는 것이 좋다? 한 항 정도는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곳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뭔 얘기인지 가죠. 막 이런 거 있어.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유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막 담겨 있는 게 있잖아요. 막 이런 문제도 만났었는데 얘가 A 유체고 얘가 B 유체고 얘가 C 유체고 이러면은 기왕이면은 이런 여기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경계면 지점을 갖다가 평형점으로 잡아주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 전혀 안 유리해. 전혀. 그냥 자기가 계산할 때 딱 봤을 때 여기 평형점으로 잡으면 되겠다 싶으면 여기 아무데나 잡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대로 가. 대기압이 누르네. A가 쌓여있네. B가 쌓여있네. 다 더해줘. 그 다음 얘는 대기압이네. C가 쌓여있네. B가 쌓여있네. 옆으로 그대로 오네. 위로 올려치겠네. 그래서 여기서 누르는 힘이랑 여기에서 올려치는 압력이랑 같겠네 라고 식을 세워줄 줄 알면 돼. 뭔 얘기인지 가요? 즉 평형점을 잡아야 되는 규칙은 없다. 근데 잡으면 좋은 위치들은 있어. 거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찾아내는 연습을 갖다가 많이 해주면은 더 편리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 그냥 그게 다야.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형점을 잡는 거지만 평형점을 잡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지 마라. 평형점을 한번 잡았으면 그 평형점 잡고 그대로 가는 게 좋아. 오케이? 평형점을 다르게 잡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더 깔끔하게 풀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없어. 무조건 똑같아. 평형점 잡고 위에서 누르는 압력, 아래에서 올려치는 압력이 같다라는 로직은 똑같아. 근데 누가 얼마나 센스 있게 평형점을 갖다가 찝느냐에 따라서
어떤 항들을 갖다가 이제 지워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 돌림도 마찬가지라 그랬었잖아. 이거 봐봐. 위에서 막 찍어 누르는 힘들 있고 이게 다 똑같단 게 킬러가 아니란 게 뭐 요런 돌림이 복잡하게 굉장히 나와 있고 내가 요소를 갖다가 간단히 해봤어. 돌림임 잡을 때 핀 내가 어디다 꽂으라 그랬어. 아무데나 꽂으시라니까요. 근데 기왕이면 어디다 꽂으시라고요? 힘을 갖다가 가장 많이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점을 갖다가 꽂으라니까요. 얘는 없으니까 그냥 중앙에다가 꽂을 건데 또는 어디에다가 꽂으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변수에다가 꽂으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되게 비슷한 이치야. 오케이? 아무데나 꽂아도 돼. 어디에다 꽂아도 풀려. 근데 어디에다가 꽂느냐에 따라 또는 어디에다가 평형점을 잡느냐에 따라 어떻다? 문제가 더 스무스하고 정확하게 풀리기 쉽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나 평형점을 이상하게 설정했어. 막 이런 거는 다 핑계야. 평형점을 어떻게 설정해도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문제를 풀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좀 만들기를 바래. 오케이? 내가 여기를 잡아주는 게 좋겠지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개인마다 다르더라고. 선생님도 강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진 거야. 학생마다 사람마다 우린 서로 다 다른 사람이야.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을 추천을 해줄 뿐이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학생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건 어떠세요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풀이 과정들 많어. 그래갖고 와 니 거 진짜 좋다. 이거 애들한테 혹시 공유해줘도 좋겠니? 그러면 학생이 그럼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나도 너네한테 이제 많이 배우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 게시판 같은 데다가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말해주면은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거든. 되게 많이 배워 너네한테. 너네 뇌가 더 싱싱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내가 추천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왜냐면 나는 짬밥이 있잖아. 그치? 짬밥이 주는 바이브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조금 더 반짝이지 않나요? 하면은 나한테도 좀 소개해주고 그래. 나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밑에 있는 그림 봅시다. 세 번째 그림. 오케이. 자, 얘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야. 섞여 있어. 그죠? 위에 있는 유체는 움직이네 베르누이. 오케이? 밑에 있는 관은 뭐야? 벤츄리관인데 얘는 정지에 있네 파스칼 또는 부력. 근데 얘는 파스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파스칼 그냥 써주시면 되고 위에는 베르누이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간다. 여기를 1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지점과 2번 지점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할 거야. 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체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유체의 속도 차나 유체의 그 높이 차에 따라서 압력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얘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높이가 같죠?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든 어디에서든 높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 차에 의해서는 압력 차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압력차가 발생할 거야.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 값은 모르지. 하지만 뭐는 알지. B는 알지. 뭐니까? 연속방정식이니까. 면적이 3S래. 면적이 S래. 그럼 여기 속도를 V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정확한 속도 값은 모르겠지만 3V다. 즉 1대3이다라는 건 알아낼 수가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에 1번 부분에 있는 압력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 1번 부분의 중심에 발생한 압력을 P1이라 하자. 어느 얘기인지 이해가요? P1이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있다. 뭐다? 2번 부분의 중심에서 발생한 압력을 P2라고 했을 때 P1과 P2 사이의 압력 차는 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유체의 속도 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에너지와 2번 지점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얘가 바로 베르누이 법칙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각 에너지 부분을 갖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 코 간지러. 오케이? 에너지 1. 운동 에너지로 방출하고 2분의 1. 여기 위에 있는 유체의 밀도가 로 1이죠. 로 1. V 제곱. 오케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지면에서부터 라지 H라고 한번 해볼게요. 라지 H 로 1 G
라지 H. 원래 MGH인데 유체에서는 로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항 하고 남은 에너지를 뭐로 방출한다? 압력으로 방출한다. 얘가 바로 P1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 다음 E2 한번 나타내 볼게. E2는 이 원과 같을 것이다. 근데 얘도 2분의 1 로1 3V의 제곱 더하기 로1 G 라지 H 더하기 P2 요런 에너지가 가지고 있을 것인데 얘네 두 에너지의 양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높이가 같으니까 얘네 항은 압력 차이에 반영되지 않고 속도의 차이에 의한 압력차가 발생할 것이다. 그 압력차는 얼만큼 발생할 것이다? 요만큼 발생할 것이다. 2분의 1 로1 9V제곱에서 V제곱 뺀 만큼이니까 4로1 V제곱 맞니? 그런 식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베르노이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뭘 나타내 줄 수가 있냐면은 압력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P1에서 P2를 빼면 맞죠? 4 로1 V 제곱이 나올 것이다. 압력의 차 정도는 구할 수가 있다. 벤츄리간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밑에 있는 녀석으로 이제 여러분이 갈 줄 알아야 돼. 가봅시다. 자, 위에 있는 그 움직이는 항에서 베르노이 법칙은 우리가 충분히 써먹었으니까 밑에 있는 정지한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뭘 써먹을 줄 알면 돼? 그 파스칼의 법칙을 갖다가 써줄 줄 알면 돼. 여기서 지금 발생한 압력은 P1이고 걔가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여기서 발생한 압력은 P2고 얘가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냐면 압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압력이래. 평형점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평형점 설정을 갖다가 할 건데 어디에다가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면 되는데 나는 여기다 할래. 그러면 여기다 하는 거랑 여기다 하는 거랑 이제 같은 효과긴 하겠지만 난 여기다 할래. 왠지 이제 한번 해보자고. 자, 같이 봅시다. 일단 P1이라는 압력이 얘를 위에서 누를 거야. 또 로1이라는 유체가 이만큼 쌓인 만큼 이만큼 쌓인 만큼 여기에 쌓여가지고 압력을 작용을 할 거야. 뭔 얘기인지 해가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닥까지의 높이가 라지 H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정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P1 더해지고요. 로1이라는 유체가 G. 여기 라지 H만큼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또 빼줘야 되죠. 여기 H1이라고 해줘 볼게. 더하기 로1 G 라지 H 빼기 스몰 h1만큼 쌓여 있다. 그리고 이만큼이 뭐 하고 있다?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나타내주면은 끝. 오케이? 얘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 오케이? 그럼 밑에서 올려치는 힘을 갖다가 한번 나타내줘 봐야 되겠지. 밑에서 올려치는 힘. 압력. 미안해, 자꾸 힘이라 그러네. 오케이? 얘는 P2라는 압력이 전달이 될 것이고 요만큼 로1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라지 h 빼기 스몰 h 빼기 스몰 h1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대로 가볼게. 더하기 로1 g 라지 h 빼기 h 빼기 h1만큼 쌓여 있을 것이다 라고 나타내 주면 되는 거겠죠. 그게 요만큼의 유체 기둥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 그리고 요만큼의 유체가 쌓여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이 또 있어. 몇이죠? 로2GH만큼 쌓여있죠. 로2GH.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서 로2GH1만큼 증가하고 로2GH1만큼 증가한 상태로 일정하다가 로2GH1만큼 또 빼줘야 되겠지. 위로 올라가니까. 내려갈 땐 증가하고 위로 올라갈 땐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긴 뭐다? 그냥 또이또이.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만 위로 올려치는 압력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네를 잘 정리해보면 어떤 항이 나올 거냐면은 P1 빼기 P2는 머식이다라는 항이 나오게 될 거고 P1 빼기 P2가 머식이다. P1 빼기 P2가 4로1 V 제곱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갖다가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어. 그것만 물어봐. 뭔 얘기인지 해가죠. 그래서
아무리 이 벤츄리간이 복잡하게 나와 있다라고 해도 이 로직 그대로 적용하면 돼. 움직이는 곳에서는 베르누이, 오케이? 정지해 있는 곳에서는 압력 전달 차근차근 그 압력이 쌓이는 스타일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 유체가 쌓여 있는 높이, 그리고 속도 차에 의한 압력은 여기서 이미 반영이 됐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타낸 다음에 얘네들을 갖게 해주면 돼.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려. 그렇기 때문에 킬러가 아니라는 거야. 나올 문제가 우리한테 뻔하게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쫄지 않았으면 해. 똑같아. 다 똑같아.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개념 설명을 갖다가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뒤쪽에 보면 한 13, 4문제 정도 있을 건데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다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끙끙거리더라도 여러분이 뒤쪽에 있는 문제를 가장 최적화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봐.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이게 이제 마지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실전 연습만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전 연습은 뭐냐면은 유체만 드립하지 않는 거, 역학만 드립하지 않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전체 과정이 다 연습이 되어 있고 이제 종합적인 계속해서 실전 연습만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떼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떼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연습이고, 지금은 이제 유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잖아. 그 집중 훈련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풀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 그 다음에 내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 실력이 증가하게 될 거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문제 풀 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